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잘알입니다. 이 한잘알 노인과 동갑인 이 어느 유명한 정치인이 취재 중인 기자에게 XX 자식이라고 했다 해서 세상이 좀 시끌시끌한데요. 저는 그 XX가 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혹시 개너무 자식이라든지 혹은 뭐 땡땡 자식, 뭐 설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죠. 예. 그런데 뭘까 해서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이 두 가지 대답이 있어요. 하나는 호로 자식이라 그러고 하나는 후레 자식이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양반이 아주 그 양반골 출신이어서 나처럼 쌍욕을 그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설마 그런 쌍소리는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호로 자식 한 말을 하고 이 후레라는 거, 후레 자식이란 말은 그 의미가 영 아주 다른 것이어서 영 달라요. 그래서 기회 있으면 사실 본인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으로 말한 거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먼저 이 호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호로 할 때는 예꼬자에다가 육달을 붙인 이 글자가 호자예요. 호. 예.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 육달의 다른 이 형태잖아요. 육달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고기 육자. 그래서 이게 이 고기 한 부분인데 이 호라고 붙인 뭐냐면 소의 턱 밑에 있는 목의 주름살 있죠. 그 목살을 호라고 불렀어요. 그게 원래 본뜻이에요. 그런데 이 호자는 중국의 그 한족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을 의미해요. 저 흉노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북방이나 중국 이래 있으면 그죠. 여기 북방이나 혹은 서쪽에 있는 이쪽은 북이죠.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을 전부 호라고 불렀어요. 예. 그리고 난데요, 뒤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뒤에는 여기 이 지역, 동북 지역. 그러니까 동북 삼성은 여러분이 요즘 알고 있는 길림성, 연영성, 흥룡강성, 예, 여기 흥룡강성, 그죠? 연영성, 길림성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길림성, 연염성. 이 지역까지도 이 지역 사람들을 여기를 뭐냐면 동호라고 불렀어요. 동호. 예. 그러니까 이게 북호, 서호, 동호. 그러니까 이 중국 전체에 걸쳐서 이 순 동쪽에 있는 거 말고 동북 쪽에 있는 이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이 호라고 부른 거예요. 이 민족들을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나 이쪽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이 지역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알고 보니까 호의 일부분인 겁니다. 예.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 로자를 보면 이게 호자이고, 로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호랑이 호자인데 생략해서 호랑이 대가리를 뜻해요. 호랑이 대가리.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말이죠. 요런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글자. 예. 그 밑에 힘력자가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합친 글자가 이게 로자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요건 발음 보호이고 요거는 뭐냐 하면 말이죠. 요게 뭐냐면 여러분 요렇게 어떤 물건을 이렇게 포장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끼워가지고 들 수 있게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이 들면 이렇게 메고 갈 수 있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거예요. 이 속에 아마 좋은 이 금은 보화가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죠. 예. 요걸 뭐라 그러냐면 꿰관자예요. 그래서 꿰관자예요. 여러분 이 글자를 보면 중국의 우리나라의 고구려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엄청 고구려를 많이 괴롭혔던 관구검. 아마 여러분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겁니다. 관구검이라는 이 중국의 위나라는 조조의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의 유명한 장수 있잖아요. 예? 고구려를 엄청 괴롭힌 그런 나쁜 놈이에요. 우리한테 말한다면. 그런데 이 성이 관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끝까지 조조에게 충성을 바치다가 사마 중달의 아들인 사마사, 예, 사마사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예. 그리고 위나라에는 충신이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 고구려에는 아주 이제 고약한 인간이었죠. 그래서 이 여기 관자가 바로 이게 관자예요. 이게 뭐 보물상자라는 뜻이에요. 그 여기다가 요 힘을 요거는 뭐냐면 힘력자가 되고 원래는 이게 농기구의 하나인 따비 예? 따비라는 농기구인데 이게 이 농사를 지을 때 쓰던 농기구예요. 그런데 이게 농기구를 들고 힘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힘력자라는 의미도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 로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전부 합쳐가지고 이 로자는 그렇죠. 여기 전쟁포로란 뜻이에요. 요 로자의 본뜻은 전쟁포로란 뜻이에요. 그러면 호로 그러면 뭐냐면 이 호족포로 요놈이 종족 이름이 호족인 포로들. 예.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일방적으로 하는 말이죠. 호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글자를 가지고 그렇죠. 오랑캐호 그렇죠. 보통 책에 보면 오랑캐호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거 터무니없이 틀린 말이에요. 오랑캐호라고 하면 안 돼요. 오랑캐들이 들으면 정말 열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 오랑캐는 말이죠. 우리나라에 어떻게 쓰느냐면 올량 올량합이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표기하냐면 여러분 누가 알선을 할 때 알자 있죠. 뭐 알선하다 그렇죠? 알량 그렇죠? 알량 다음에 이렇게 알량개 이렇게 올량합이라고 쓰기도 하고 알량개라고 쓰기도 하고 이건 전부 발음 보호에 지나잖아요. 오랑캐라는 말인데 발음 보호예요. 그럼 아메리카를 여러분 보면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아메리카를 해서 아미리자 이게 거기 언덕 같이 하죠. 아름다울 미이죠. 이거 이롤리 가을까지 아메리자 이게 전부 다 이게 언덕이니 아름답다든지 이롭다든지 더한다 이런 의미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발음 교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발음 보호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 오랑캐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알량커 혹은 알량까이 이렇게 썼어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들어가지고 오랑캐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오랑캐족은 말이죠. 넓은 의미에서 이 북쪽의 호족의 하나인데 호족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다 하잖아요. 아마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부족의 이름인데 이 몽고족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몽고가 대제국을 징기스칸 때 대제국을 이룩하는데 이 오랑캐족이 큰 공을 세웠어요. 예, 그래서 귀족이 되었죠. 예. 근데 청나라를 세운 여진족, 만주족하고는 사이가 아주 나빴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만주족 청나라를 보고 오랑캐가 뭐 완전히 코미디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왜 이 오랑캐족과 별로 관계도 없으면서 오랑캐족한테 뭐 별로 크게 당한 것도 없으면서 왜 모든 침략자나 이 외부의 적들을 다 그 오랑캐라고 하는가 해서 알아보았더니 정말 웃기게도 이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가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명나라에게 망했잖아요. 이 명나라에 망해서 북경을 전체 중국 땅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지고 지금 이 외몽고 그쪽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외몽고 내몽고 그죠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 몽고족은 이 명나라에게 복속을 하는데 오랑캐족은 끝까지 항복을 안 하고 덤벼들고 이렇게 괴롭혀요. 그래 중국 사람들이 끝까지 골머리가 아프니까 이 오랑캐족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 북경이라면 여기다가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150년 동안 명나라 초기부터 명나라 중엽까지 150년 동안 오랑캐족을 물론 원나라도 되겠지만 이 몽고족도 해당되겠지만 특히 오랑캐 놈들을 미워해가지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오랑캐를 하도 입에 달고 오랑캐를 욕을 하니까 조선 정부는 말이죠.
뭐 사실 우리 조선 정부가 뭐 명나라와 무슨 브로맨스도 아니면서 그렇죠? 오늘 명나라가 미워하니까 우리도 괜히 걸음지고 장에 간다고 말이죠. 걸음지고 장에 간다고 그 오랑캐를 미워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웃기는 짜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예, 정말 웃기는 짜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후레 자식 할 때, 후레, 야, 이 후레 자식아, 어? 이 후레 자식아. 이 후레 자식은 여러분 짧게 얘기해요. 국어학 전공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이거는 우리말에 그죠? 헐애, 혹은 헐의. 이것이 어원이에요. 이 후레가. 그렇죠? 이게 뭐냐면 헐어머니의 자식이라는 이게 본뜻이에요. 헐어머니에게서 큰 자식.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교육을 받지 못하고 큰 그 어머니는 옛날에 글도 모르고 다 무식하고 일만 하고 그 자식 교양을 뭐 키워주는 역할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했는데 교육을 다 맡았는데 교육을 받지 못한 자라서 버릇없이 된 그런 사람을 바로 이 후레 자식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여러분 대표적인 학자 누굽니까?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학자는 누가 뭐래도 퇴계 이황 선생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퇴계 이황 선생은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 춘천 박 씨가, 그렇죠? 퇴계 선생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야말로 전형적인 후레 자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어머니 박 씨 보이는 늘, 얘야, 응? 너를 말이지, 남들이 후레 자식이라고 우습게 볼 수도 있으니까 항상 더욱 조심하고 남보다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귀가 아프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퇴계 선생은 늘 이 후레 자식을 머리에 넣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위대한 학자가 된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혹 이 후레 자식이라고 말했던 그분도 한때는 후레 자식이었을 텐데 면전에 눈앞에 있는 젊은 기자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도대체 본뜻이 무엇일까? 이게 의외로 궁금해져요. 응?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감사합니다.